늦은 밤 한 별장에 갑자기 줄 타고 내려오는 이지아가 아닌 김사라. 그리고 샷건 든 남성을 날라차버리는 사라. 그러나 거센 저항을 하는 남성이었고 결국 2층 높이에서 니킥을 갈긴 사라는 남자에게 말합니다. 어디 숨겼어 네 아들? 청담동 빌딩 넘겨. 아들하고 바꿔. 알고 보니 이 남자는 이혼하기 전 자식을 볼모 삼아 뭘 좀 얻어내려는 거지 새끼였고 아이만 순순히 돌려주면 이혼할 때 이 집 준다고. 그런 남자에게 더한 볼모를 보여주는 사라였죠. 너 차명 계좌 있더라? 그 깡통되는 거 한번 볼래? 지금부터 아이 있는 거 볼 때까지 1분에 1,000만 원씩 빠져나간다. 뭔 헛소리야. 그렇게 실시간 못 믿겠으면 폰 봐봐. 이게 소개남 주식 계좌인가 싶은 이때 왜 이래 뭐? 남자를 빠르게 제압하고 아이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는 사라였죠. 민우야, 많이 놀랬지? 한편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아이의 엄마를 위해 뭐 하던 분이에요? 아, 우리 사라킴이요? 사라가 정확히 누구인지 말해보자면 일단 2년 전부터 얘기해보도록 하죠. 친구 시어머니 생일까지 챙겨야 하니?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며느리이자 멤버스 클럽 준비 끝냈습니다, 변호사님. 아, 네. 최고의 이혼 변호사로 활동했었던 사라는 사실 그리 행복한 삶을 누리진 못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대표님과 손자분만 헤드로 빼라고 하셨어요. 하나 더 놓으세요. 헤드엔 4명이 앉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어머니이자 앵간히 해. 밑빠진 독에 물 절대 안 찬다. 어? 로펌의 회장인 차이어는 준비 다 됐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아니고 회장님. 굉장히 상대하기 힘든 부류였기 때문이죠. 우리 노 대표는? 가희 어머니, 뭐야 당신도 있었네? 내비놨는 네가 해라. 그런데다가 제가요? 아니 당신이 한다며. 사라를 견제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이쁘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 대표 많이 가르쳐주세요, 위원장님. 아이, 별 말씀을.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고달픈 행사가 끝나고 맛있다. 잠시 엄마를 만나러 온 사라. 그렇지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사라의 사정을 모르는 엄마를 보며 또 그런 집안 며느리도 됐지. 마음이 복잡해지는 사라였죠. 이 가게 얻어주고 너랑 결혼시켜달라는데 그래서 엄마 지금 행복하지? 그걸 왜 엄마한테 물어? 너한테 물어야지. 엄마는 네가 행복하면 행복해. 그렇게 엄마의 말을 듣고 네가 안 행복하면 하나도 안 행복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말을 들으니 친정 다녀왔니? 갔다 온 날은 목욕 싹 하고 내려오라니까. 냄새 난다고. 서서히 어머니. 회장님 몇 번 말해야 하니? 지쳐만 가는 사라였고 사라와 마찬가지로 네가 뭘 알아서 하니? 틈만 나면 자신을 무시하는 엄마 때문에 그 양반을 끌어들여야 우리가 로스쿨을 올릴 거 아니야? 정신이 피폐해져가는 사라 남편 율성이었죠. 그래도 이런 고단함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사라 부부의 아들 서윤의 존재입니다. 엄만 괜찮아. 서윤이만 있으면 행복해. 하지만 이런 빛조차 보이지 않는 부부가 있었으니 그 국에 들어간 시금치 내 돈으로 산 거야. 그러니까 먹지 마 그러면. 남부러울 거 없는 병원장 집안이지만 알바라도 알아볼 거야. 요즘 세상에 20만 원 갖다 사는 여자가 어딨어. 학생! 내 초등학생 용돈도 안... 손버릇 좋지 않은 손장미 남편의 부부가 바로 그런 부부였고, 김태학 원장 이혼을 맞자고요? 그리고 그런 쓰레기의 변호를 맡으라는 김 원장네 사건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어. 차 회장이었습니다. 룸살롱 폭행, 1등석 난동, 운전기사 갑질, 보복 운전. 오너 리스크의 종합 세트예요, 이분. 그렇게 사라가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박 이사가 다음 달에 용산으로 들어간다. 무조건 이게 와. 그럼 공석된 이사짜리 차 회장은 너한테 줄 테니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어머니 정말요? 사라는 여기에 묻고 따블로 갔죠.
하나 더 약속해 주세요. 어머니로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맡겠습니다. 그렇게 이날도 원고는 남편에게 맞다가 시작된 장미의 재판에 자작극입니다. 증인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수를 써서든 그동안 남자로서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웠던 증거들, 그래서 공개하지 못했던 자료들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겨보려는 사라였습니다. 같이 때리셨어요? 아니요. 저게 뭐예요? 자해까지 해뒀네. 하지만 쌍방폭행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다음 재판에 제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을 봐주시죠.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 영상 하나가 풀려버리고 마네요. 이거 뭡니까? 재판장님, 사전 협의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김 원장 사윤로펌 스캔들 이거 완전 그냥 쫙 깔릴 것 같은데. 그 김 원장이 어머니보다 10살은 더 어려요. 뭐라는 거니? 그런데 김 원장은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차 회장이었고 됐고 곧 이 석연찮음에 기름을 들이붓는 사람이 등장했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가뜩이나 안 좋은 형국에 갑작스레 압수수색을 들어온 한 검사가 있었으니 바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래 수고하고 거기 2층 끝쪽에 VIP룸 있을 거야. 거긴 패스하라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알아듣지? 검사계의 예, 알겠습니다. 2층 들어가서 제일 끝에 방이 VIP 룸이라니까 미친 게 거기부터 칩시다. 동기준 검사였죠. 거영그룹 이성준 회장 맞죠?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토 타입. 그리고 이 불법 약물을 제공 유통한 사람이 바로 멀지한 각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사라의 의뢰인 김 원장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건 김 원장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돌려서 운만 좀 떼주세요. 김태혁 돕더라도 그 인간이 어떤 뻥을 치고 결혼을 한 건진 알고 도우라고. 기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라가 모를 김 원장의 비밀을 쓱 찔러주는데요. 김태혁 원장이요. 남자를 좋아한대요. 뭐? 프로포폴 사건도 게이바랑 연결돼 있대요. 거기 추천이면 주사비를 깎아줬나 봐요. 동기준 검사가? 네. 그리고 그제서야 박 이사님 공석은? 자신이 호구짓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은 마 변호사님이. 사라였죠. 이사 자리 주신다면서요. 약속은요, 회장님. 회장님은 알고 계셨죠. 김 원장이 부부 생활할 수 없다는 거요. 자기 결혼인 거 다 알면서 저한테 이겨보라고 하신 거네요. 그렇게 시어머님 농락에 제대로 열이 받은 사라는 이제부터 나름의 전략을 세웁니다. 저도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변론에서 제출한 증거 자료 취소 요청 드립니다. 영상 증거 말하는 겁니까? 다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고는 여성에게 성적으로 스킨십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일 까발려지면 안 되는 게 까발려져 버렸네요. 그럼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거 100% 지는 건데 싶었지만 그런 영상 오픈된 게 차라리 잘 된 거야. 적어도 동성애자인 거 들킬 염려는 없잖아. 알고 보니 질 땐 지더라도 와이프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잖아. 또 통화해. 아예 화끈하게 지는 걸 선택한 사라였던 거죠. 김태혁 원장이 그 우리한테 맡긴 의료소송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뺀다고 지금 완전 난리네요. 그리고 법사 현장은 어떻게 됐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슬슬 사라를 팽해야 될 때란 걸 느낀 차 회장은 그 양반이 법을 바꿔줘야 로스쿨이 늘어나는 거 잊지 마라. 차율타운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곧바로 플랜 B를 진행시켰고 그렇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사라의 나락은 시작되었죠. 저도 모르게 지원서 내셨어요? 그럼 내 손주를 근본도 모르는 애들이랑 같이 공부시킬 셈이었니?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이 사실을 모른 채로 입학할 수 있었던 걸까요? 거기 걸렸다는 건가요? 서윤이 그 학교 어떻게 넣으셨어요? 조수사도 어머니. 아니 그니까 제가 조심하자고 했잖아요. 당신 알았어? 알고 보니 그때 그 등본 정리하신다고 제 인감도장 가져가신 거 이 모든 게 예전부터 뭐 대단한 일이라고 흥분하니? 차분히 빌드업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위장 이혼 당했다는 거잖아. 아이 부정 입학시킨 엄마가 됐고. 이제서야 깨달은 사라였습니다. 무슨 준비요? 잘못되면 네가 들어갔다 와야지 별수 있니?
노 대표나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네가 혼자 한 거야. 말 좀 해봐. 그리고 남편은 아니 왜 오바냐? 어? 이거 아무리 해봤자 이거 약식에서밖에 더 되겠어? 남의 편이 맞았고요. 설마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혼을 했다가 깜빵을 보내놓고 진짜로 이혼을 하는? 결혼 전이나 후나 그 애가 네 손 안에 들어온 적은 있었니? 네가 여태 다른 여자를 품어도 마음은 그 애한테 붙잡혀 있다는 거 안다. 근데 그 애 누구 손에 들어올 애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 포기해. 그렇게 사라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 사람 서윤이 엄마예요. 그렇게 사사로운 인연에 붙잡혀서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다는 거니? 인정 욕구에 대한 것도 진심이었던 율성. 이번에 이혼 잘 처리해내면 널 인정하마. 그렇게 컨셉 확실하게 잡은 율성이었습니다. 여보라고 부르지 말아야지. 자, 우리 집 평생 과업이 뭐야? 로스쿨 세우고 체율타운 올리는 거잖아. 그것만 잘 되면은 당신, 나, 서윤이 우리 대대로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알잖아. 어? 그러니까 우리 이 이혼은 절대 이거 내부 나를 위한 게 아니야. 우리 이 세 식구 위한 거지.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사실 이 말 같지 않는 쌉소리는 자, 나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 법사위원장 사위가 될 거야. 응? 내가 뭐예요? 법사위원장 딸. 한 번 갔다 온 거 빼면 빠지는 구석이 없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니? 그러니까 우리 이 이혼은 그냥 정략 이혼일 뿐이야. 그렇게 이 약 처먹은 논리에 당신이 나랑 결혼 생활할 때랑 그냥 똑같이 저까지 어지럽네요. 해줄게. 뭐 집, 응? 차, 뭐 생활비. 또한 사라의 비난에 서윤이가 왜 날 거부해? 내가 왜 서윤이를 못 만나? 인성 박살난 걸 제대로 보여주는 율성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라가 아니었다는 걸 이때 율성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를 배웠어. 죄송합니다. 돌아가 주시죠. 왜? 내 얼굴에 현상수배 걸었어요? 절대 들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율성의 내연녀가 율성이 주최한 파티에서 깽판을 치던 날 와, 애인 놔두고 뭐 프로포즈 파티? 돌아가 주시죠. 어디를 앉아? 내연녀는 누군가에게 무참히 살해당했고 이 사건을 하필 절대 자살할 아이가 아니에요. 프로포즈 파티? 미친 게 기준이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아예 경찰에선 타살 혐의 좀 못 찾은 거죠? 예, 달리는 택시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인데 별다른 게 없었답니다. 사건 당일 마지막으로 만난 노율성은 나유미가 스토커였다고 주장을 한다. 스토커는 아닌데. 남호 씨 가족이 재수사를 요구한 그런데 하필 이 상황을 자살인지 타살인지 죽은 여자 자살 아니에요. 제대로 알고 있던 사라 엄마 가게의 알바생은 저 이것 좀 보세요. 강력한 증거 영상을 이 사진들 재혼하는 여자한테 까기 전에 파티 멈춰. 사라 엄마에게 보여주었죠. 중요한 건 이 뒤에요. 그 나유미한테 있는 사진, 그 녹음, 그거 싹 다 털어와. 만약에 허튼 짓 하면 처리해? 처리는 어디까지? 그렇게 누구십니까? 죽은 여자 자살 아니에요. 제가 뭘 찍은 걸 봤어요. 근데 제 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제가 제보하면 도와줄 수 있나요? 일단 만나서 말씀해 보시죠. 사라 엄마는 기준에게 제보를 하려는데 홍기준 검사님 전화 좀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시만요. 하필 도기준 검사님 사무실이요. 그런 사라 엄마를 알아보는 한 남자. 보세요, 2층. 아니 근데 율성은 왜 이때 여기 있었던 걸까 싶은데 에휴, 오늘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경찰이 그냥 타살이 아니라고 했고 내가 그냥 스토킹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냥 믿어야지. 미친 게 기준에게 경고차 검찰청까지 행차한 거였군요. 내가 싹 다
정리할게. 우리 사라 담당 검사님 좀 만나뵈려고. 나중에 보세요. 어쨌든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다행히도 사라 엄마에게 금방 다가오는 기다리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저 동기준 검사님 만나러 오셨나요? 네. 네,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의문의 한 남자. 어디 가셨지?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있었는데? 남자요? 예. 도일성? 돌려봐 주시겠어요? 그렇게 사라 엄마가 알 수 없는 남자와 같이 사라진 그 시각, 안녕. 사라에게 도움을 받았었던 장미가 잘 지내시죠? 나야 뭐 이혼하고 팔자 폈지. 근데 여긴 무슨 일로? 사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러 왔고, 나 여기 왜 온 것 같아요? 그렇게 갑자기 장미가 다녀간 이후부터 자기계발 끝판왕이 된 사라.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나랑 재밌는 거 안 해볼래요? 내 위자료랑 설악킴 능력이랑 콜라보해서. 장미의 어이없는 제안이 그게 뭔데요? 예전에 나 같은 사람 원스톱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전 출소해도 5년 동안 변호사 못해요. 변호사 아니고 해결사. 그나마 마지막 끈이었기 때문인데요. 527번. 갑작스러운 엄마의 자살. 그리고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끝까지 뻔뻔한 놈. 너 때문이야. 네가 나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엄마가. 그렇기에 사라는 해결. 근데 그런 일은 합법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저기요. 선 넘어야겠다고 생각 들면 언제든지 나한테 연락해요. 이제서라도 차분히 준비를 해야겠다고 판단한 거였죠. 한편 율성의 숨통을 조이기 위해 이쪽은 그동안 정체를 숨겨오셨던 우리 5인의 마지막 멤버 성진 교수. 서 교수를 압박해보려는 기준이었고, 들어간다니까 이제 막 나온 거야. 나유미가 마지막으로 통한 사람이 서 교수야. 그런데 무슨 서인데? 대학원 지도 교수인데 진술이 왔다 갔다 해. 휴대폰도 못 낸다고 버티고. 무언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 서 교수는 끝내 잘못 건드리면 골치 아프다. 하유배요. 기준의 숨통을 조여버리는데, 과잉 아니다, 강압 아니다. 왜 해명을 안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저번하고 했잖아. 왜 여기까지 끌고 들어와 임마? 톡톡히 한 몫을 해버립니다. 에이, 그렇게 이때부터 기준도 사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였고, 2년이 지난 지금 나 드디어 찾았잖아. 자문 변호사. 잘 됐네요. 전 대표님이 좋으면 다 좋아요. 그래? 그들의 인연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 그래, 그 사람. 기억나지? 나 이혼할 때 우리 남편 병원 초토화시켜주신 그분. 어? 근데 도대체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마침 검사를 그만두셨더라고. 아주. 이 둘은 과거에 무슨 인연이었길래 이렇게 지내고 있었구나. 이혼했다는 얘긴 들었어. 이렇게 서로 어색한 걸까요? 모르겠네. 이럴 땐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지. 저희 의뢰인에 대한 법률 자문회를 모시는 겁니다. 얼마 만이지? 뭐긴 뭐겠어요. 9년? 남녀 사이에 우리 그것밖에 더 있겠어요. 결혼하지 마라. 후회했어. 그 사람한테 가라고 했던 거. 미안해. 서로 잘 살고 있으니 된 거 아닐까요? 어쨌든 협업 파기되라고 연봉은 업계 최고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솔루션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공연불 외우고 있는 사라에게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사적인 부탁입니다. 솔루션의 제안을 거절해 주시죠. 오늘 거절하시면 저희 대표님이 찾아갈 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은 오히려 좋아.
제시한 그 조건 말이죠. 어쩌죠? 내가 지금 딱 찾는 조건인데 나는 김사라랑 일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가 않네. 나랑 일하는 거 정말 괜찮겠어요? 안 괜찮을 건 더 뭐죠? 어쨌든 기준이 파트너로 들어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김사라 씨 계신가요? 첫 의뢰부터 아, 이주원 작가님 되시죠? 굉장히 빡센 의뢰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장제국 앵커잖아요. 장제국? 그러니까 진실이 아리까리한 이 사건은 면접을 보는 날이었다고. 자기가 클린턴인 줄 알아요. 왜 힐러리처럼 감싸주지를 못하냐고. 서민 씨가 성폭행으로 고소한 상태고요. 장 앵커는 술 먹고 서로 실수했다, 강제는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도 참 못한 사건이었는데 이주환 씨는 남편과 서민희 씨가 그날 밤 주고받은 문자를 SNS에 올려버립니다. 과연 사라는 이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민이가 피해자라면 그날 밤 제 남편과 이런 대화를 나눴을까요? 운명의 장난으로 다시 기준과 일하게 된 사라. 한주혁 의원 사위 되는데 방해될까봐 노율성이 보석도 막았다면서. 그런데 나쁘지가 않네요. 얍삽한 못된 자식. 자기 대신 욕을 해주는 게 욕 못하잖아. 내가 대신해줄게. 빈튼 씹기. 조금 아쉽지만 뭐 이제 욕은 사라도 잘하니까 괜찮고요. 나 빵에 갔다 온 여자야. 옛날 김사라 아니고. 근데 이 말은 괜한 말이 아니긴 하군요. 자, 우리 변호사님 웰컴 퀴즈 들어갑니다. 동 변호사님 별명 드자로 끝납니다. 다비드! 땡. 왜냐하면 팀장님은요? 셰퍼드. 어떻게 알아? 이게 생긴 게 개같이 닮지 않았어? 개? 면전에다가 개같이 생겼다고 말하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어쨌든 다시 첫 번째 의뢰 사건으로 돌아와서 아, 이주원 작가님 되시죠? 남편이 장제국 앵커잖아요. 장제국? 사례 하나. 밤마다 사진을 보냄. 이주원 작가의 남편은 그리고 문자 폭탄. 꽤 공신력 있는 정보에 의하면 평소에도 굉장한 행실을 보여준 남자였는데 이런 내부 정보는 누구한테 왔습니까? 전 아니면 전전이요. 전전? 이번엔 전전전. 그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제국 앵커가 갑자기 어느 날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장제국 전 앵커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폭행당하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아내 이주원 작가를 봤다는 목격담이 나왔으나 그리하여 바로 이 이주원 작가를 콜한 사라는 어떻게 된 거죠? 남편 사무실에 가셨나요? 아니요. 점점 그럼 목격담은요? 이주원 작가도 못 믿어지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할 거란 얘기에. 그러나 의심스러운 건 난 그 사람을 벗어나고 싶어요. 해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주원 작가의 증언과는 달리 어제도 여기 오셨어요? 사건 당일 장제국 사무실 앞입니다. 이주환 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주원 작가는 분명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서민희 씨죠? 이주환 씨가 지나간 7분 후에요. 서민희 씨도 현장에 갔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나온 시간은? 확인이 안 돼요. 서민희 씨가 지나간 직후에 트럭이 떠났어요. 이 영상 경찰도 확보했지? 네. 두 사람 모두 곧 소환될 겁니다. 그렇다면 장제국 앵커 피습 용의자는 2명이란 말이고 그중 1명은 가기는 했어요. 근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현재로선 입벌구 이미지가 강해져 버렸네요. 진짜예요. 도저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 있다가 왔어요. 왜 저한테까지 거짓말 하셨냐고요? 그리고 남편 휴대폰에 뜬 문자를 봤어요. 한 가지 감춰진 진실을 듣게 된 사라와 기준. 그 여자 이름이 있더라고요. 서민이가 내일 1시 오피스텔로 갈 겁니다. 서민희 씨를 만나러 갔어요. 근데 엄두가 안 나서 포기했어요. 서민희 씨는 왜 만나려고 하셨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어떤 걸 숨기는 듯한 이주원 작가였는데 남편에 대해서. 오잉? 자신의 사무실에 찾아온 서민희 씨에게 문을 열어준 순간 괴한이 함께 들어와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범인이 나온다고 싶었지만 이주환 씨가 거짓말은 아니었네요. 장앵커 응원글이 계속 올라와요. 미투 아닌 것 같다고요. 문득 이주원 작가의 과거 사진들을 보던 사라는 이주원 씨 사진 좀 가져와봐. 결혼 전후 다 있었지?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 사진을 보는 줄 알았어요.
제 표정이 딱 이랬거든요. 젊었을 때 이주원 작가의 마음을 말이죠. 이 결혼 잘하는 건가?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결혼할 때 사연 있으셨죠? 밝혀지는 이주원 작가의 충격적인 비밀. 똑같이 당했었어요. 서민희 씨처럼. 아이가 생겨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런 이주원 작가를 보며 사라는 문득 소름이 돋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자기한테 왜 안 왔는지 안 물어봐? 아, 하긴 동배는 모르지. 아우, 그때 너 기억도 안 나는 밤에 빨라대가지고 노율성이라. 사라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라는 이 사건의 진심이 될 수밖에 없었죠. 매일매일 내 자신을 설득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번 사건이 나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럼 그때 서민희 씨한테 확인하고 싶었던 게 나랑 같은 경우인지 얘기해보면은 아니깐요. 아니 근데 서민희 씨 문자를 그런 식으로 공개했다고요? 성폭행범에 따라 우리 수지한테 그런 꼬리표가 묻을까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한편 여기 한 번 물면 개도 문다는 미친 개 기준은 경찰에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서모 씨에게 기어코 단서 하나를 발견했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드론 금지 구역이에요. 근데 드론이 보였다는 건 그거 띄워서 몰카 찍는 놈들이 저기네. 현관문 너머 이지아가 웃고 있으면 문 여는 게 국룰이고 잘 지냈어? 그 순간에 놓치지 않는 기준이었습니다. 이런 쌍놈의 새끼. 이제 그만! 그만! 야, 얘기! 못하겠어. 아이씨! 그리하여 몰카범의 영상을 통해 자 이제 옥상 나오나요? 자 여기요. 마침내 장재국 씨는 사건 발생이 1시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이주원 씨 옥상 영상은 12시 50분부터 1시 5분까지 찍혔습니다. 다행히 알리바이가 입증된 이주원 작가. 그리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보시죠. 또 한 사람의 용의자였던 서민이. 서민희 씨도 안에 안 들어갔어요. 근데 장재국 앵커는 서민희 씨가 자신을 습격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럼 장재국 앵커는 혼자 섀도우 복싱을 지리다가 다친 걸까요? 정말 습격을 당하긴 했을까요? 차율이에요. 거짓말로 완전히 판을 짰어요. 차율 쪽에서 서민희 씨 변호사를 은밀하게 만났어요. 장재국도 같이요. 일로 와. 습격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요? 네, 구린내 오집니다 아주. 그리하여 이렇게 당할 수 없다 생각한 사라와 기준은 그날 민희를 찾아가 말해주었죠. 변호사가 저 앵커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합의 문제로요. 근데 아무래도 찜찜해서 안 들어가겠다고 전화한 거였어요. 다행이에요. 알리바이가 입증돼서. 왜 저를 도와주세요? 서민희 씨와 같은 편이 되고 싶어하는 분이 있어서요. 그렇게 민희에게 원수 같은 이주원 작가를 소개해주는 사라.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당연한 민희의 반응. 내가 왜 당신하고 한 편이 돼? 나도 당했어요. 서민희 씨가 당했던 일 똑같이요. 날 용서할 수 없다는 거는 알아요. 하지만 용서 못해요. 그렇게 이주원 작가 사건이 난항을 겪는 이때 이 집도 현재 초상집 분위기네요. 국회 법사위원장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하되 한의원은 현재 혐의를 어떻게 네 와이프는 쓰임새가 1년도 못 가는 거니? 장인이 공천 앞두고 당대표 라인에 밀린 거예요 그냥. 그런데 로스쿨법 통과나 시키고 저리 되든 말든 할 것이지. 그냥 제가 배지를 달아버릴까 봐요. 이 어림없는 쌉소리에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방법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다. 그럴싸한 표정을 짓는 차 회장입니다. 아무튼 드디어 협상 테이블에 앉은 장앵커와 이주원 작가의 변호인들. 미투는 분위기가 완전히 우리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렇지만 뭐 다들 인터넷을 안 보시는가 봐. 이미 상황은 장앵커 쪽으로 넘어온 듯했고 장앵커가 가정을 파탄시킬 만한 뭐 유책 사유가 있어? 뭐 폭력, 도박, 정신병력 등등 뭐 있냐고. 없습니다. 이에 전혀요.
주섬주섬 아이패드를 꺼내는 기준과 그러니까 코치 좀 잘하지 그랬어. 그 아이패드를 쓱 보여주는 사라였죠. 그날 나는 원치 않았어. 18년 전 그날. 이제 와서 무슨 헛소리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하면 이혼하고 싶어서 소설 쓴다고 하겠지. 나처럼 당한 사람이 또 있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전날 밤 똑같이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아니, 둘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재판에 가서 증언할 내용 맞춰보는 중이잖아. 미니 어시에 18년 전에도 동의 없이 당한 건가요? 그랬죠. 무회전 킥을 갈겨버린 이주원 작가. 그리고 그 결과 장난해? 발성이 트인 장제국 아나운서. 수지 생각은 안 해? 우리 부부야. 어떻게 그 말을 입 밖에 내? 나쁜 짓은 네가 했는데 왜 내가 입에 못 올려? 야, 언제부터 그걸 일일이 동의받고 하는 세상이 됐냐? 판사, 검사, 지놈들은 그러고 산대? 그래서 당신도 안 받았다? 그래, 안 받았다! 덩이는 얼어 죽을. 그리고 이걸 본 마 변호사와 율성은 이주원 씨가 서민희 씨 재판에 가서 법정 증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이번에 확실히 졌다는 걸 인지했죠. 법정 증언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피엔딩인가 싶은 이때 너무 많은 시간 쓰지 말자고요. 네, 상처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요 우리.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순간 사라가 경악할 만한 사람이 두 번째 의뢰를 하러 솔루션에 방문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밝혀지는 그녀의 정체. 저는 차율 로펌 노율성 대표의 아내 한지인입니다. 홀리 몰리. 김사라 씨가 어떻게 이혼한지 최근에 알았어요. 그리고 한지인이 여기에 온 이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녀는 여러모로 지금 찔리는 게 많아 보였죠. 난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서 첫 결혼이 끝났어요. 노 대표랑 재혼 얘기가 나왔을 땐 아이가 필요 없다는 조건에 마음이 갔어요. 잘못 오셨어요. 로펌으로 가세요. 그런 데서 해결 못하니까 여기로 왔죠. 그렇게 사라의 차가운 태도에 지인은 남편이 내 약점을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터뜨리면 나 죽어요. 끝내 죽기보다 싫었던 비밀을 말합니다. 몰카요. 나에 대한 몰카. 이 사람 한지인 씨 맞죠? 보고 싶었어. 오늘 너무 예쁘다. 사랑해. 사랑해. 여보세요? 내가 말이야 당신 아버지 좀만 더 유명해지라고 고사를 지낸 놈이거든. 오매불망 때만 기다렸는데 진짜 먼 끈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싸게 퉁쳐드릴게. 3억. 그리고 이 사실을 재혼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협박을 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은 아니었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가장 알아선 안 될 사람들이 노 대표가 발목 잡히기 전에 네가 먼저 와서 물러나겠다 했어야지. 쥐고 있는 듯한 뉘앙스였기에 그동안 차율이 아버지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어머니. 예, 우린 니네 집한테 사기당한 거야. 학벌도 대충 아이도 못 낳아 커리어도 없어. 그런 네가 딱 하나 가진 게 아버지 백 아니었니? 또다시 강제 이혼 당하게 생긴 지인. 전 이혼 당할 이유 없어요. 아니야, 너 잘 생각해봐. 이혼 당할 이유. 이게 뭐게? 뭔데 그게? 이거 차율에 차곡차곡 쌓인 VIP들 X파일. 뭐 너도 예외일 리가 없잖아. 그러나 남의 부부 일 관여하는 게 자기 직업이라지만 제가 관여할 일 아닙니다. 신고 못해요. 아버지 저러고 계신데 나까지 소문나면. 굳이 지인을 도와주고 싶지 않았던 사라였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혼이라도 잘하게 해주세요. 만 서윤이요.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에 간 건 알죠? 사라의 그 버튼을 눌러버리는 지인. 연락 잘 알아봐 줄게요. 그리고 그날 밤 나 이렇게 늦게 와. 깜짝이야. 의뢰인 좀 가려서 받자 좀. 지인이 사라를 찾아갔다는 소식에 또 얌생이같이 등장한 율성을 보고 참 사람이 일관성은 있어. 응. 전부인한테나 현부인한테나 똑같이 하는 거 보면. 사라는 네, 저예요. 내일 사무실에서 뵙죠. 네, 한진 씨. 이번에도 율성을 패기로 결정했죠. 와, 진짜. 그런데 재산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분할할 재산이 없어요. 정말 뭣도 없어 보이는 율성과 그 집은 모든 재산이 차 회장 앞으로 돼 있어. 나도 빈손으로 나왔어. 그런 율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라. 노 대표가 진짜 그 영상을 갖고 있다면 왜 바로 안 까죠?
몰카 공개할까? 아니면 이혼 도장 찍을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결혼 전 일은 유책 사유가 안 돼요. 직접 협박하는 것도 이혼에 불리하고요. 그걸 잘 아니까 다르게 이용할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사라는 자신만 할 수 있는 작전을 시행했고 아니, 기어이 내 이혼에 이렇게 당신이 끼어드는 게 이게 도리가 아니지. 나한테 이게 도리야. 당신한테 당한 사람 이기게 해주는 거. 진짜 사라만 할 수 있는 작전이긴 하네요. 원하는 게 뭐야? 한번 드러나보자. 그리고 둘 다지. 마침내 날 엿먹이면 서윤이랑 멀어지는 거 몰라? 알잖아. 물건을 찾은 이때 과연 그럴까? 스탠드를 켜드릴까요? 사라의 눈에 보인 기준의 숨막히는 뒤태. 뭐야 이거? 결국 여보! 뭐라도 해보려 했지만 이건 너무 이상하잖아. 뭐라고? 아, 좋아한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런 사이였는데 그냥 으르렁대면 이게 좋겠어? 어쨌든 사라의 기지로 율성의 비밀 USB를 훑는데 성공한 사라와 팀원들. 근데 없는데요? 전부 한글 파일이에요. 찌라시 모아둔 것 같은. 특기 나왔네. 별것도 없으면서 공갈 협박. 캐릭터 컨셉은 확실했었던 율성이었네요. 협박범 빨리 잡자. 어쨌든 이런 희소식과 더불어 기준을 서포트할 장혜진이라고 합니다. 새 사무장이 솔루션 팀에 합류했고 반가워요. 새로운 사무장님, 대표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잘 부탁합니다. 네. 이런 저돌적인 사라의 기세와 함께 퀵으로 왔는데 바시냐 미상 잃어버리셨습니까? 저돌적으로 등장하는 엄마 크리. 아직도 당대표 못 만난 거니? 정신 차려! 그렇게 율성은 점점 일이 꼬여감을 느꼈죠. 왜 나가? 내가 나갈까? 내가 나갈게. 제가 나가겠습니다. 한편 이제 남은 건 안 보이지 잘. 쟁반 앞쪽 반납대 놓고 나가. 그렇게 지인에게 지령을 내린 협박범과 연락받았나봐. 그런 협박범을 발견한 사라와 기준. 수상하지? 오케이. 오늘 내 주먹 보고 반하진 않아. 어이구, 반하겠네. 돌아보지 마. 그대로 나가. 그리하여 이때부터 펼쳐지는 기준의 불꽃 같은 애드립. 왜 이렇게 늦었어?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남자친구인 줄 그 친구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예. 어떻게. 그냥 갈래? 경찰 불러 갈까? 그렇게 협박법은 현 상황을 직시했고 그냥 가자. 그렇게 협박범이 모두 따돌렸다고 생각한 이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대기가 아까와는 다르게 협박범을 보고 큰 충격을 먹은 듯 했죠. 괜찮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대기야. 협박범이 나 귀신 본 줄 알았잖아. 놀랍게도 죽은 줄 알았대. 안 죽고 살아와서 꼽냐? 야, 하나밖에 없는 형한테. 형? 대기의 친형이었기 때문인데요. 야가 말이 안 오는 게고, 어? 그렇지만 아이, 전화기도 좀 받으라. 만약에 형이 안 오면 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고용량 항암제가 들어간 상태라서 갑자기 포기하면 형이라고 부르기도 뭐했던 인간이었기에 엄마 결국 화병에 쓰러졌어. 대기는 너 왜 왔어? 이제 어쩌라고? 너 몰카로 공갈이나 치고 살려고 도망쳤냐? 그냥 심부름만 해준 거다. 협박범에게 협박으로 응수할 수 있었습니다. 통 바로 끊어질 거야. 뭔데 못해? 그렇게 단단히 경고를 한 대기와 니들
한 번만 더 장난쳐봐. 그런 대기에게 진심을 다해 말한 그의 형. 괜찮냐? 미안해. 카피본 없는 거 확실하지? 내가 또 거짓말 하겠냐? 그렇게 대기는 팀원들 모르게 일을 잘 마무리 짓는데 다시는 보지 말자.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일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뭐야 이게? 대표님 이혼의 하이패스 카드. 아니 근데 이건 아까 분명 삭제한 영상인데 오늘 너무 이쁘다. 사랑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랑해. 나예요. 그러니까 사실 출근했어요. 솔루션 팀에 위장 취업한 희진은 몰카본 포획 실패 사건 이후로 걱정 마. 내가 잡아올 테니까. 내내 죽상이었던 대기를 눈여겨봤었고 그렇게 대기가 떠나자 대기형의 파트너에게 접근한 희진이었던 거죠. 아이고 이러면 다시 지인은 이혼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Cheers. 과연 기준과 사라는 이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끝내주는 해결사 3, 4화의 내용이었습니다. JTBC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는 현재 순조로운 스타트를 보여주며 순항 중인데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 드라마는 회차가 진행될수록 흥미로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분 등장했을 땐 저는 차율로펌 노율성 대표의 아내 한진입니다. 어쨌든 어디까지 진흙탕이 될지 궁금해지는 이 드라마 끝내주는 해결사는 현재 수, 목, 오후 8시 50분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 영상 시청하시고 다음 주엔 JTBC 본방사수도 하는 걸 개추드리며 저는 이번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